환율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70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거의 2000원 직전까지 갔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치솟았어요. 윤석열 계엄 사태 때도 1483원까지 폭등했죠. 지금 1470원이라는 건 이 세 번의 대재앙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실질 환율이에요. 물가랑 경제 규모를 다 고려한 실질적인 원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신 월급 300만 원이 작년에는 300만 원 가치였는데 지금은 28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환율 폭락의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환율은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비율이에요. 교환할 때 비율률. 이게 환율입니다. 한쪽 돈이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이 줘야 상대편이 바꿔주겠죠. 사과 장수를 생각해 보세요. 올해 사과가 대풍이라 사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사과 10개를 줘야 배 1개랑 바꿀 수 있겠죠. 환율도 똑같아요. 원화가 흔해지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돈이 쓰레기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환율 1400원이 1500원 되면 우리 돈 가치가 7% 떨어진 겁니다. 당신 통장에 1억 있으면 700만 원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환율이 왜 폭등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3년 넘게 썩어온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고 다른 하나는 최근 몇 달 사이에 터진 결정타입니다. 먼저 구조적 문제부터 해부해 볼게요. 첫 번째 암세포는 한미 금리 차입니다. 지금 미국은 연 4%대 이자를 주고 한국은 연 3%를 줘요. 미국이 1%포인트 더 높죠. 당신한테 1억이 있는데 A은행은 연 300만 원 이자 주고 B은행은 연 400만 원 줍니다. 둘 다 안전합니다. 당연히 B은행에 넣겠죠. 지금 한국이 A은행이고 미국이 B은행입니다. 한국에 있던 돈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달러는 바닥났습니다. 당연히 달러 값이 폭등하겠죠. 여기서 끔찍한 건 이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됐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긴 금리 역전이에요. 3년 동안 돈이 쉬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환율 재앙이 된 거예요.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이 흐른다. 달러가 귀해진다. 환율이 폭등한다. 이게 첫 번째 구조적 암입니다. 두 번째 암세포는 더 심각합니다.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M이라는 지표로 측정합니다. 알파벳 M의 숫자 2점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M이가 4,400조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미국도 돈 많이 풀었잖아요. 비교해봐야 합니다. 미국 M이 증가율은 4%대 후반인데 우리는 그 2배예요. 달러 대비 원화가 훨씬 더 빠르게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증발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희소하니까요.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깔렸다면 아무도 안 주워갈 겁니다. 원화가 지금 그 꼴입니다. 너무 많이 찍어서 가치가 폭락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나라 빚 안 낸다더니 실제로는 천문학적 빚을 내서 돈을 퍼부었어요. 부동산 주담대도 수십 조씩 풀었고요. 이 모든 게 원화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 암이 2개 있습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로 돈이 미국으로 대탈출 중이다. 둘째,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 이 2개가 3년 넘게 우리 경제를 갉아먹어서 지금의 환율 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환율을 확 밀어올린 결정타가 터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광풍입니다. 숫자를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수출로 번 돈, 경상수지 흑자가 121조 6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K-팝 팔고 해서 121조를 벌어들였어요. 그럼 당연히 달러가 넘쳐나고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환율이 오히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3분기 석 달 동안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사느라 쓴 돈이 130조 8천억 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9개월 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121조인데 단 3개월 만에 개인들이 해외 주식 사느라 130조를 날렸다는 겁니다. 9개월 번 것보다 3개월 쓴 게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현대차가 자동차 열심히 팔아서 달러 벌어오는 동안 개인들이 그 돈 몽땅 달러로 바꿔서 엔비디아 주식 사는데 쏟아부은 겁니다. 대외 금융자산으로 3분기에만 늘어난 게 170조 2천억 원입니다. 주식 산 돈 130조 포함해서 금융자산 전체로는 170조가 석 달 만에 해외로 증발했다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달러가 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달러 사려는 사람은 폭주하는데 달러는 동났으니 달러 값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환율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큰 손들, 기업들이 환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00원인데 다음 달에 1,500원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달러 환전 대기 수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 벌어온 기업들도 한국으로 안 들여와요. 해외에 묵혀둔 기업 자산이 490조 원입니다. 이걸 국내로 안 가져오고 있다고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단기 폭탄이 터진 겁니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 사느라 달러를 미친 듯이 긁어 모았다. 기업들은 환율 더 오를 것 같아서 달러를 꽁꽁 숨기고 있다. 그래서 수출로 역대급 흑자를 냈는데도 환율은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엔화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일본 환율도 우리처럼 역대급 고점이에요. 그럼 외국 큰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랑 한국은 한 묶음이네. 일본 빼면 한국도 같이 빼자. 그래서 일본이 밑에서 우리 발목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자체 문제도 산더미인데 일본 때문에 추가 타격까지 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환율이 폭등한 원인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한미 금리 차와 돈 찍어내기, 단기 폭탄으로 해외 투자 광풍과 기업들의 달러 숨기기, 거기에 일본 엔화 폭락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의 환율 재앙을 만든 겁니다. 그럼 대책은 있을까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개입입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 외환보유고가 지금 617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 시작 전에는 690조였는데 73조를 까먹었어요. 이미 한참 썼다는 겁니다. 이걸 더 써서 시장에 달러를 풀면 당장은 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어들면 617조가 573조, 514조 이렇게 바닥을 향해 추락하겠죠. 그럼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 총알 떨어지는구나. 더 밀어붙이자. 오히려 역효과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개입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민간 설득입니다. 기업들 찾아가서 환전 좀 해라. 너희가 안 하면 안 할수록 환율 더 오른다.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거예요.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바꾸는 게 이득인데 지금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설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투자 좀 줄여라 말할 순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페널티 주자니 반발이 거세고 인센티브 주자니 예산이 없고 민간 설득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카드, 금리 인상입니다. 아까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빠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리 올리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근데 폭탄이 터집니다. 금리는 환율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값도 봐야 되고, 경기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도 봐야 돼요.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습니다. 금리 올리면 이자 부담이 폭증해서 서민들 집단으로 파산합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아침 금리 발표 있었는데 동결됐습니다. 금리 카드도 쓸 수 없어요. 직접 개입은 외환 보유고 바닥나서 역효과 터질 수 있고, 민간 설득은 강제력 제로라 의미 없고, 금리 인상은 부작용 폭탄이라 못 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활용 환율 안정 대책이 지금 불타오르는 화두예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한테 해외 투자 좀 줄여라 압박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엄청난 큰 손이거든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 달러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박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도 잡고 국내 주식 시장도 살리고 일석이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수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 스왑입니다. 통화 스왑이 뭐냐? 그냥 서로 바꾼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뭘 바꾸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있잖아요. 금고에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마. 내가 금고 열어서 줄게. 대신 너는 나한테 원화 줘.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터지냐? 국민연금이라는 왕큰 손이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니까 달러 매수 압박이 확 줄어들어요. 시장 참여자 중 제일 큰 손을 뺀 거나 마찬가지니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연장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힌트도 줬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달러 사는 걸 막는 효과는 있는데 당장 환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세 번째 수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환해지예요. 이게 제일 복잡한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환해지가 뭐냐?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전략입니다. 해지라는 게 위험을 반대 포지션으로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400원에 10억 원어치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샀다고 쳐봅시다. 나중에 그 주식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환율이 1,300원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7,140만 원을 손해보죠. 이게 환차손입니다. 반대로 1,500원이 돼 있으면 7,140만 원을 이득 봅니다. 이게 환차익이고요. 환율 변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환해지를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해보니까 환해지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정부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환해지해라 압박하는 겁니다. 환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집중하세요. 국민연금이 오늘 1,400원에 10억 원어치 달러를 산다고 칩시다. 그럼 은행하고 이런 계약을 합니다. 한 달 뒤에 내가 너한테 이 달러를 1,400원에 팔게. 오늘 가격으로 고정하자. 이게 선물한 매도 계약입니다. 미리 선, 물건 물, 환율 환. 미리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무조건 1,400원에 그 달러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 달 뒤에 환율이 1,3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1,400원에 사준다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시장에 가서 달러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를 즉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 달 뒤에 국민연금한테서 달러를 받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터집니다. 은행이 달러를 빌려서 시장에 판 거예요. 그럼 시장에 달러가 풀리겠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걸면 그 계약 상대방인 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내다 팝니다. 시장에 달러가 풀리면 환율이 떨어지죠. 이게 환해지의 작동 원리예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오늘 당장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터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환해지에는 비용이 들어요. 수수료가 대략 1.5%에서 2% 나갑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100조 환해지를 하면 1조 5천억 원에서 2조가 비용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 아니냐? 왜 환율 안정시키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느냐?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반발이죠. 정부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옛날에는 국민연금 덩치가 작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커. 내가 달러 사는 것만으로도 환율이 오르고 그게 국민 경제 전체를 흔들어. 너도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동원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자는 거야. 이런 논리예요. 지금 정부와 국민연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터졌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시장에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정부가 우리 이런저런 카드 쓸 수 있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여요. 아, 정부가 가만히 안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달러를 푸는 건 아닌데 말로만 개입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만 했는데 효과가 터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이 왜 폭등했냐? 구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와 돈 찍어내기 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광풍과 기업들의 달러 숨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일본 엔화 폭락까지 겹쳤고요. 대책은 뭐냐? 직접 개입, 민간 설득, 금리 인상 다 한계가 명확해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줄이기, 통화 스왑, 환해지. 이 세 가지가 지금 불타고 있고요. 이 논의 자체만으로도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전쟁,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지만 핵심만 기억하세요. 환율 오르면 우리 돈 휴지 된다. 달러 귀하면 환율 폭등한다. 국민연금 움직이면 환율 잡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머리에 박아두시면 됩니다.